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좀 핫한 제품이죠. 애플 실리콘 M1 칩을 탑재한 맥 미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맥 미니를 영상 편집자의 기준에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기본형을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 기본형 256GB SSD에 8GB 램밖에 달리지 않은 이 기본형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맥을 처음 산 건 아니고요, 계속 맥을 사용하던 유저였습니다. 한 2007년에서 2008년 정도 맥북 프로는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데스크탑을 라이젠으로 옮겼던 이유는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던 2015년 전후로 아무래도 조금씩 성능이 좀 딸린다, 인텔이 매년 발매하는 신제품들이 그렇게 성능적으로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면서 변화하진 않았었거든요. 성능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데 발열은 아주 커서 제가 2017년 아이맥을 구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라이젠으로 전부 다 넘어오게 됩니다. 라이젠과 윈도우 10을 그런 계기로 처음 10년 만에 써보게 됐는데 상당히 윈도우 10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제 맥으로 돌아올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6월달에 탈 인텔을 선언했죠. 그때 나온 스펙 시트는 사실 믿진 않았어요. 뭐 너무 좋은 스펙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믿진 않았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처음으로 M1 칩 제품들이 풀리면서 해외 리뷰어들의 평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ridiculously good, insanely 막 amazing,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뭐 무슨 붙일 수 있는 감탄사는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예사 칩이 아니구나, 이번에는 한번 꼭 체험을 다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덜컥 맥미니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Amazing. 이번에 M1 리뷰를 좀 훑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라이젤이 이번에 거의 완전하게 인텔을 이겼잖아요. 근데 이 애플은 인텔을 약간 밟고 가는 느낌? 거의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지가 정말 궁금해요. 물론 AS는 영어로 받아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길 바라야죠. 그런데 제가 영상 편집용으로 아주 기본형 맥미니 깡통을 샀습니다. 이 맥미니 가장 기본형은 256GB SSD에 8GB 램을 장착하고 있어요. 8GB 램? 요즘 시절에 8GB 램?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데스크탑 두 개가 다 32GB 이상이거든요. 하나는 32GB, 하나는 48GB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맥으로 넘어온다면서 8GB짜리?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기본형에 대한 해외 리뷰어들의 평가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이 해외 리뷰어들의 결과물들을 보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어스틴 에반스나 뭐 MKBHD, 데이브 2D, 최근에 좀 비교 리뷰로 굉장히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뭐 맥스테크 등이 있는데요.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제일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이 파이널 컷에서 10비트 4K 영상이 스크러빙이 딜레이가 없는 거예요. 버벅임도 없고. 그러니까 프리뷰 상태에서도 아주 원활하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하나 보고 구매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8기가와 16기가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인텔이 갖고 있는 그 램을 운영하는 방식과 지금의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다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8기가와 지금 M1 칩의 8기가는 전혀 다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리뷰어는 8기가로도 충분히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리뷰어들은 16기가를 해야 그래도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렌더링 데이터라든지 그 리뷰 라이브 영상을 보면 8기가와 16기가의 차이가 그리 극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리뷰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6기가를 선택하게 되면, 16기가가 성능이 잘 나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8기가를 사서 8기가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16기가를 추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8기가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비교군적인 면에서 조금 스펙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야 추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리뷰어의 관점으로 8기가의 한계를 느끼고 싶어서 8기가 제품을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제품을 오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2년 안에 이 애플 실리콘 라인업으로 전 제품군을 변경하겠다고 선언을 한 만큼 정말 진정한 작업자의 프로 레벨 라인업은 내년, 내후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엔트리 레벨군의 에어, 프로, 맥미니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고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제품을 구입을 한 겁니다. 즉 저는 2세대가 나오면 1세대를 정리하고 바로 2세대로 넘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형을 산 거죠. 그러면 저도 지금 이 리뷰 때문에 이걸 까지 못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걸 보고만 있는데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죠. 네, 아까 제가 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매직 트랙패드도 함께 구입을 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맥으로 다시 넘어오게 된 이유 중에 아주 뭐 사소한 부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윈도우 10은 다 마음에 드는데 마우스를 제외한 다른 입력 도구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애플은 장점이 트랙패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트랙패드와 파이널 컷을 조합을 하게 되면 마우스 없이도 이제 트랙패드 키보드 조합으로 편집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글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제가 마우스 클릭에 의한 이제 검지 통증이 좀 심한 편이에요. 통증을 좀 해소해 보고자 이렇게 맥, 파이널 컷, 트랙패드로 좀 다시 오게 된 그런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요거 14만원, 이 제품은 교육 할인으로 86만원 해서 요 두 세트 합쳐서 딱 100만원 정도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칼이 필요 없죠, 애플은. 여기를 손으로 찢어줍니다. 그리고 넣고 맥 미니 보신 것처럼 8기가 256기가 깡통 제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손으로 뜯어지지가 않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오, 실버. 오. 생각외로 두께가 얇은데요. 맥미니 뭐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각외로 두께가 얇다 뭐 이렇게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맥미니 본체가 있고 안에는 뻔한 내용들, 이런 설명서, 그리고 맥미니 스티커는 좀 큰 편이죠. 아이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파워 어댑터 끝입니다. 끝. 이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네요. 맥미니라고 적혀 있고 포트 구성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느 정도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썬더볼트 포트가 2개로 줄었고요. HDMI 포트 하나, USB 포트 2개, 그리고 오디오 잭 포트, 이더넷 포트, 파워 포트, 전원 버튼이 존재합니다. 아직 제가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하려면 썬더볼트 포트에 하나를 구성하고 HDMI 포트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2개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아니고 HDMI와 썬더볼트 하나씩 각각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단점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제품도 실버 색상으로 상당히 예쁜 편인데 아마 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안 준 이유는 M1X나 M2에서 그 스페이스 그레이로 컬러 변경을 하면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출시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일단 첫 인상은 실버가 상당히 예뻐요. 네, 상당히 예쁩니다. 실제로 이 제품에 대한 사용기는 제가 최대한 열심히 사용해서 빨리 리뷰를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는 실사용을 하고 나서 이게 8기가가 좋습니다, 이제 16기가로 넘어가야 됩니다, 8기가는 부족합니다, 이런 평들을 내릴 수 있겠지만 어떤 리뷰가 나오기 전에 지금 굉장히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해외 리뷰를 한 30개 40개 본 결과 그걸 정리해서 8기가와 16기가 중에 어떤 게 본인에게 맞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미리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한 경험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8기가는 영상 시청, 웹서핑, 일반 사무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합합니다. 간단한 브이로그 편집도 괜찮고요. 거의 90% 이상의 유저가 선택할 만합니다. 사용해본 유저들의 평가는 이게 8기가 램이 인텔로 치면 16기가 램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16기가 램이 인텔의 32기가급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반응은 더 빠릿빠릿해서 M1 제품은 마치 아이패드와 맥북 중간에 있는 제품을 산다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램을 바라보시면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혹은 저처럼 1세대를 맛보고 2세대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렇게 기기 변경이 잦으신 분들에게는 이 기본형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은 중고로 방출하고 넘어가실 텐데 이게 램을 8기가를 더 올려서 16기가를 하게 되면 27만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고요. 근데 이 CTO 모델은 중고 시장에서 감가가 좀 큽니다. 제가 10년 동안 CTO 모델만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이 중고 감가가 크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고 판매의 이점을 얻으시려면 아무래도 기본형이 더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반대로 16기가는 내가 하루 종일 컴퓨터를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멀티태스킹 작업이 거의 디폴트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램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뻔한 얘기긴 한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애플의 모션,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프리미어 이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8기가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반 용도의 유저분들도 내가 맥을 막 한 5년씩 사용한다, 좀 길게 사용한다 라고 봤을 때는 추가 램에 드는 비용 27만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6기가를 가셔도 굉장히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6기가로 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긴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인텔 제품들은 전부 다 16기가 아니면 32기가, 그리고 SSD의 경우에는 512기가 이상을 항상 사용했어요. 이게 꼭 내가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주긴 했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인텔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추후 리뷰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 테지만 지금은 거의 애플 네이티브 앱들 위주로만 동작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프로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마이너한 앱들까지 정상화가 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한 맥미니 개봉기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제대로 된 리뷰로 찾아올 테니까요. 혹시 이 맥미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다음 리뷰에 반영을 하거나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아주 복합적으로 써보면서 이 8기가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실사용 리뷰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구소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